오늘은 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 방관자 효과를 낭독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캐서린 샌더슨입니다. 지은이 소개하겠습니다. 아머스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심리적 기재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뒤덮고 사회적 이슈가 된 침묵과 방관. 무관심이 불러온 나비 효과를 보며 가졌던 왜? 라는 질문이 방관자 효과의 시작이었다. 샌더스는 이 책을 통해 방관자 효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행동으로 옮길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한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등교육 정보기관인 프린스턴 리뷰가 선정한 최고의 교수 3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USA 투데이, 애틀랜틱, CNN, CBS 등 수많은 언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심리학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함의를 짚어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생각이 바뀌는 순간 등이 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선한 사람들의 침묵. 파트 2. 주변에서 일어나는 방관. 파트 3.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법. 그 중에 저는 파트 2 부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따돌림이라는 사회적 무기. 2017년 6월 14일 뉴저지주의 코플랜드 중학교의 6학년 학생인 멜로리 로즈 그로스만은 부모님과 3명의 형제까지 대가족을 남기고 자살로 세상을 등졌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로스만이 학교에 다니는 내내 겪었던 사이버 폭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로스만의 같은 반 학생들은 몇 개월 동안이나 그로스만이 실패자이며 친구도 없다는 문자를 보내고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 중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내용도 있었다.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을지 쉽게 짐작이 가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로스만의 경험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정신병력으로 병원에 입원한 10대에 대한 연구는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자살 충동과 강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어폭력으로 따돌림을 겪은 10대는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8.4배나 높았으며 온라인 괴롭힘 경험은 자살 충동을 11.5배나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돌림은 학교 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따돌림을 유발하는 정신적인 요소와 아이들이 따돌림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요소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학교가 그로스만이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학교 문화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려고 한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내 아들 앤드류가 10살인가 11살 무렵이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앤드류는 하키 연습에서 돌아와 하키팀의 선수 중 하나가 또 다른 선수를 계속해서 사물함에 밀어넣으며 괴롭혔다고 했다. 나는 앤드류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그만하라고 말했는지 물었다. 앤드류는 내 질문에 당혹해하며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일까? 문제의 아이가 자신도 괴롭히지는 않을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우리 아이들의 사물함에서, 운동장에서, 통학버스에서 흔히 일어난다. 앤드류는 같은 팀 선수의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가 두려워 문제의 아이에게 대응하지 못했다. 따돌림 문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따돌림 현장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수동적 방관자이며 개입하려는 학생보다 오히려 따돌림에 동참하려는 학생이 더 많다고 한다. 요크 대학교의 연구진은 토론토에 있는 초등학교 여러 곳의 운동장에서 5에서 12세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했다.
연구진은 53건의 따돌림 사례를 확인하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따돌림 사례는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 80%의 사건에서 1명 이상의 아이가 목격자가 되었고 평균 5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었다. 절반이 넘는 54%의 사례에서 다른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따돌림 현장을 방관했다. 21%의 사례에서 아이들은 심지어 따돌림에 합류해 일종의 신체 및 언어적 폭력에 가담했다. 연령이 높은 4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아이들은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따돌림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았고 소녀들이 희생자일 때는 연령을 가리지 않았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이들이 따돌림에 개입해서 그만두게 하거나 따돌림을 단념시키려는 노력은 25% 정도에 불과했다. 1에서 3학년의 어린 소년이나 소녀가 연령이 높은 아이들보다 개입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는 개입 비율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의 차이로 이어지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는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아이들의 공감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따돌림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으로 해석하며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희생자를 돕지 않거나 맞서지 않으려는 경향은 놀랍지 않다. 따돌림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사회적 서열의 가장 상단에 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따돌림은 아이들의 지위나 인기와 함께 증가하며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UCLA의 심리학 교수인 자나 주보네는 이런 상황을 두고 멋있다고 평가를 받는 아이들이 남을 괴롭히며 괴롭힐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따돌림은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된다. 남이 괴롭힘을 당할 때 아이들은 침묵하는 것과 동시에 경악한다. 하지만 따돌림을 자행하는 가해자들은 이런 침묵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나 침묵이 오히려 괴롭힘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2장에서 설명한 잘못된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말렌 샌드스트롬과 그의 동료인 윌리엄 콜리지는 4학년과 8학년 사이에 아이들 446명에게 따돌림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뒤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물었다.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아이들은 균일하게 다른 아이들의 따돌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과소평가했고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따돌림을 더 나쁘게 생각하고 맞서는 아이들을 존중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4학년보다 8학년에서 더욱 강해서 10대 시절의 따돌림에 대한 반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연결된다. 남들이 자신보다 따돌림을 더욱 용인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희생자를 방어하지 않고 스스로 따돌림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수동적으로 따돌림에 대응하는 경향은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경우에 사회적인 결과를 더욱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따돌림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라고 믿는 학생들이 개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5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규칙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체적인 믿음보다 개입의 의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더 강력한 추정치이다. 그룹의 가치에 순응하는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그룹의 반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끌어내는 것보다 더 쉽다. 따돌림과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연구는 따돌림을 줄이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전략이 따돌림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준을 공략해 다른 학생들이 따돌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괴롭힘을 자행하는 가해자에 맞선다면 사회적인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알리면 변절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 다른 학생들이 실제보다 더 따돌림에 무감각한 것처럼 보이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가장 우세한 기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학생들도 따돌림에 반대하고 따돌림에 맞서는 학생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실제로도 따돌림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맞서는 사람들. 2007년 가을 노바스코티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센트럴 킹스 루럴 고등학교에서 한 9학년 소녀는 첫 등교날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 소년을 동성애자라고 부르면서 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12학년의 데이비스 셰퍼드와 트래비스 프라이스가 이 소리를 듣고 괴롭힘을 막으려고 했다. 셰퍼드는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죠 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분홍의 물결이라는 행사를 조직했다. 지역 할인점에서 분홍색 셔츠 50벌을 구입하고 자신들이 따돌림 반대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이메일을 동급생들에게 보냈다.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동급생들에게 셔츠를 보냈다.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200명이 넘는 분홍색 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그를 맞았다. 프라이스는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드디어 고통받는 아이를 위해 사람들이 나선 것이었어요. 아이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억압감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셰퍼드와 프라이스의 개입은 확실한 변화를 끌어냈다. 이후 괴롭힘에 대한 소식은 다시 들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따돌림을 막기 위해서 맞서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연구와 연결된다. 따돌림에 맞서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지원, 교사의 도움, 사회적인 기술의 결합을 끌어내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6학년의 따돌림에 관한 한 연구는 따돌림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대개 지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셰퍼드와 프라이스를 행동에 나서게 만든 분명한 요소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에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생이었다. 이들은 보복이나 인기 하락과 같은 결과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 이미 학교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서열이 잡혀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편안한 사회적인 입지는 따돌림에 맞설 용기를 준다. 이제 여러분은 연구의 결과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돌림에 맞서려면 인기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는 따돌림 가해자들도 인기가 많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페리스와 펜스테이트 대학교의 데이비스와 다이앤 팹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의 19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35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돌림과 사회적 위상 간의 관계에 대한 종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따돌림은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행동과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욕을 하는 등의 미묘한 행동 모두를 포함했다. 먼저 좋은 소식이 있다. 데이터를 수집한 3개월 동안 따돌림을 당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였다.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도 있다. 학교에서의 서열이 중간 정도에서부터 상위 100분이 95까지 상승할 때 다른 학생의 괴롭힘을 당할 확률은 25%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상위 100분이 95를 넘으면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낮았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따돌림의 사회적인 위치나 힘을 얻는 방법 또는 적어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그래서 약간은 인기 있는 학생들을 괴롭힌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일단 최상단에 속하면 자신의 위치를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페리스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지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빌 게이츠 같은 위치가 되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최상위에 속한 아이들은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다른 학생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 싸움을 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벗어나고 경쟁자도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따돌림 반대 운동가인 롭 프레넷은 이를 두고 따돌림은 사회적인 도구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회적 사다리의 최상단에 있는 소수 학생만 안전하고 인기를 누리고 따라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맞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친절한 행위는 이들의 사회적인 입지를 연대시켜주기도 한다. 따돌림에 맞서기 위한 의지를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 능력을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따돌림이 발생하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이다. 사회적 자존감에는 단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친구를 만드는 자신감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자존감은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10대의 의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이다. 따돌림을 막으려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학생들은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따돌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덜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회적 기술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동에 더욱 잘 맞설 수 있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진은 괴롭힘의 희생자들을 보호했다고 보고한 중학생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다. 약 3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보호했는지에 대해 답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주장, 공감 등 자신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다른 학생들에게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희생자를 돕기 위해 더 자주 개입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옳지 못한 행동에 대응할 때 사회적 위험이 덜했고 따라서 괴롭힘의 가해자를 지목하는 행동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따돌림에 맞서는 학생들의 또 다른 특성은 자신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신뢰였다. 따돌림에 맞서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따돌림에 맞서기 위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공감, 능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행동,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괴롭힘을 멈춰야 하는 이유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 등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요구된다. 네, 오늘은 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 방관자 효과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